자, 그래서 서피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마 아이패드로 노트북 대체 가능해? 갤럭시 탭으로 문서 작업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윈도우 그 자체인 노트북인데 태블릿 기능까지 되는 거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기에 별다른 불편함 없는 윈도우 태블릿이면과 동시에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이쁜 기기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제가 3월달에 기업 면접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서 서피스 프로 8 언박싱 영상이 3월 말쯤에 업로드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박싱 영상을 3월 초에 찍어뒀었고 지금까지 서피스 프로 8을 사용한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피스 프로 8 한 달 실사용 후기인데 외관이나 스펙 같은 부분들은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뒀었던 언박싱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정말로 즐겨보는 국내 서피스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테크기어 캐스트님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서피스 프로 8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서피스 프로 2, 3, 4부터 서피스북 1.5, 서피스북 3, 서피스 고 3, 그리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와 서피스 프로 8까지 사용한 올드 유저로서 이 서피스의 근본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서피스는 왜 사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펜 되는 태블릿을 찾기에도 물론 서피스 슬림 펜 2에 와서는 굉장히 좋은 펜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른 모든 펜들을 압살해버릴 성능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피스를 찾는 이유는 다른 운영체제들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들의 스타일러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서피스만이 갖고 있는 절대 강점, 다들 윈도우에서 펜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서피스와 함께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로도 대학 수업 필기를 했었고 갤럭시 Z 폴드 3에도 펜을 쓸 수는 있지만 100%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신있게 예스라고 확답은 못하겠거든요. 어쨌든 한국인이 업무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마 가장 많이 만나게 될 디지털 플랫폼은 어쨌든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윈도우의 본진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제작한 투인원 노트북의 레퍼런스격인 이 서피스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쁘잖아요? 이 창문 로고 감성, 정말 로고가 주는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피스는 노트북을 대체하는 태블릿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쓰는 윈도우 그 자체인 노트북인데 태블릿 기능까지 되는 거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기에 별다른 불편함 없는 윈도우 태블릿이면과 동시에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이쁜 기기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피스들을 구매해 왔어요. 그래서 서피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마 아이패드로 노트북 대체 가능해? 갤럭시 탭으로 문서 작업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고성능의 그래픽 작업까지 이 기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7 1185G7 CPU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하는 수준인 일상 작업들, 문서 작업, 웹서핑, 영화 감상, 인강, 주식, 뱅킹 모두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서피스는 터치가 되고 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전공책을 PDF로 따거나 수업 프린트를 스캔해서 필기용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졸업을 해버려서 이 서피스 프로 8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수업에 쓸 일은 없었지만 제가 예전에 서피스 프로 4를 사용했을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었거든요. 그런데 서피스 프로 4 시절에 쓰던 엔트리그 펜보다 훨씬 좋아진 펜 성능에 화면 주사율도 120Hz로 2배나 높아지다 보니까 펜 필기는 윈도우 태블릿 중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상도 높잖아요. 깔끔합니다.
일단 i7 1185G7이 탑재된 모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은 등급의 CPU는 아니에요. 하지만 외장 그래픽을 탑재했던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와는 달리 서피스 프로 모든 제품들은 인텔 Xe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얇은 노트북과 태블릿이 게임용으로 출시된 제품도 아니고 게임용으로 적합한 폼팩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 사양이 높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롤 정도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롤을 구동했을 때에도 그다지 바로 뜨거워지지도 않고 인터넷 연결만 확실하다면은 롤 정도는 정말로 문제없이 플레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화면도 2889x1920의 보통 그래픽인데도 전혀 렉이 걸리거나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인텔 Xe 내장 그래픽이 이제는 롤 정도는 충분히 구동을 할 수 있다. 충분히뿐만이 아니라 아주 쾌적하게 구동을 할 수 있다 정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쿨링팬이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발열이 심하지도 않고 막 엄청 쿨링팬이 세게 돌지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오버워치, 이거는 저도 살짝 놀랐는데 오버워치도 생각보다 괜찮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예전에 인텔 내장 그래픽들 뭐 HD 520 이런 것들은 게임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게임을 딱 켜기만 하면 게임이 사실 딱 켜지기만 하고 프레임 방어를 전혀 못해서 실제로 게임 플레이가 제대로 가능한 수준이 절대 아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인텔 11세대 i5 1185G7 그리고 내장 그래픽 Xe 그래픽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12세대 더 좋아졌겠지? 지금 전혀 괜찮게 돌아갑니다. 프레임은 45에서 65 정도 고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꽤 나쁘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이거 진짜. 와, 이거 트랙패드로 하기 진짜 힘드네? 트랙패드로 게임하기는 정말 힘들었네요, 이거. 오버워치도 서피스 프로로 꽤 쓸만하죠. 물론 지금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롤 정도는 쿨링팬이 그렇게 심하게 돌지 않았는데 지금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꽤 심하게 쿨링팬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기기 자체도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모니터 살펴보시면은 순간적으로 70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금방 60도, 50도 이 정도로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왔을 때에도 보통 45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고 오버워치나 아니면 4K 렌더링을 돌릴 때에도 70도까지는 오르고 쿨링팬이 굉장히 시끄러워지지만 80도, 90도까지는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훅 돈 다음에 바로 40도, 30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또 쿨링팬이 안정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서피스 리뷰를 할 때 맨날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타입 커버 키보드의 타건감입니다. 타건감이 진짜 좋아요. 물론 기계식 키보드의 그 깊은 스트로크에 딸깍거리는 느낌을 펜타그래프에서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그거는 물리학 법칙을 위배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펜타그래프 키보드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타건감을 서피스에서 구현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키보드의 사용자 경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들은 이렇게 평평하게 키보드 자체가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서피스 프로는 이 상태에서 착 붙여서 손목에 무리가 적게 경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쫙 펼친 상태로는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덜렁덜렁 거리지만 펼친 상태로도 자주 쓰면은 이 상태로도 부들거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손목을 조금 편하게 타이핑하고자 한다면 이걸 착 붙여서 이렇게 경사를 줘서 쓸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붕 떠 있어도 흔들거리거나 약간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피스로 타이핑 해보시면 진짜 편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이 2022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굳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트랙패드입니다. 이 트랙패드의 크기는 제가 예전에 서피스 프로 4 썼을 때에도 비슷한 크기였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키보드들이 트랙패드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프로 4의 트랙패드 크기도 그렇게 큰 신경이 쓰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맥북에 이 광활한 트랙패드를 너도 나도 따라해서 지금은 웬만한 노트북들 다 시원시원하고 넓은데 서피스 프로 타입 커버 키보드의 트랙패드는 쓰기에 절대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크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따로 쓰던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트랙패드 터치가 햅틱 반응으로 꽤 만족스러웠던 것에 비해서 서피스 프로 8은 물리식으로 트랙패드 하단만 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밑부분은 클릭이 되고 위쪽은 클릭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피스 프로 8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나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살짝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 딱 서피스 프로 8의 화면을 봤을 때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서 세로가 더 깁니다.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16대 9 비율을 채택하고 있고 요즘 그나마 16대 10 비율을 채택한 노트북들도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서피스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3대 2 비율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서피스만의 특장점이자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대 9보다 세로로 비율이 길면 웹서핑을 할 때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문서 작업을 할 때에도 16대 9 비율 노트북들에 비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 파일 양옆은 버리는 공간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돌려서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3대 2 비율이 어디 하나 길다는 느낌 없이 정말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16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돌리면 가로였을 때는 못 느꼈는데 세로로 돌렸을 때는 진짜 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피스는 가로로 쓰나 세로로 쓰나 이 비율이 너무나도 안정적이라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서피스 프로 8이 그동안의 서피스 모델들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모두 꾹꾹 눌러 담아서 7년 만에 풀 체인지된 모델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아쉬웠냐? 역시나 노트북의 뇌이자 심장이다 전부인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삼성에서도 이슈가 된 GOS의 본질도 결국은 기기를 구동하는 AP의 발열 때문이었죠.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도 이미 유명은 하지만 역시나 프로 8도 발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노트북들이 기기 하판에 CPU랑 쿨링팬을 탑재하고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발열을 해소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서피스는 오직 이 본체 부분에서 모든 쿨링 솔루션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배터리도 안 들어가 있고 뭔가 쿨링팬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키보드입니다. 서피스 프로 8을 사용하면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같이 일반적인 활용을 할 때에는 물론 팬 소음이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뜨거워지지도 않았지만 윈도우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하든지 그럴 때에는 솔직히 팬 소음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아이들 상태, 그러니까 팬이 전혀 돌지 않을 때의 소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CPU-Z로 벤치를 돌려서 CPU에 스트레스를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상태이고 34도, 36도, 40도, 40도 초반, 30도 후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뜨겁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 CPU-Z를 통해서 벤치를 돌려서 CPU에 스트레스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CPU 스트레스를 주면은 전부 다 100으로 올라가고 아직까지는 쿨링팬이 돌지 않고 있고 CPU 온도는 바로 86도, 79도 이제 팬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 팬이 돌면은 요런 소리가 나요. 훅훅훅 하면서 팬이 돌면은 바로 아까 80도까지 올랐던 게 다시 바로 65도, 69도까지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죠. 평상시 때는 30도 후반, 40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가 CPU를 모두 다 갈구는 작업 같은 걸 했을 때 쿨링팬이 돌기 전에는 80도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쿨링팬이 돌면서 지금 CPU를 전부 다 갈구고 있는 상황인데 온도는 69도, 70도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 지금 이 설정이 배터리가 최고 성능일 때 그리고 전원 연결을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권장으로 바꿔준다면은 CPU 사용량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쿨링팬 소음도 줄어들고 온도도
45도, 50도 정도로 줄어들겠죠. 대략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11세대 CPU가 발열로 인해서 그리고 스로틀링으로 인해서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발열의 악명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서피스 프로 8 소개 영상 보니까 베이퍼 챔버와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대한 능동적으로 발열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순간적으로 발열이 딱 오르고 쿨링팬 소음이 딱 시끄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바로 CPU 온도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기존에 있던 서피스 프로들 대비 굉장히 잘 잡아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본체 뒷판 알루미늄 전체를 방열판처럼 사용한 덕분에 쿨링에서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작업을 하면서 팬이 돌 때 본체 뒤편을 만져봤을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손을 맞대고선 사용하고 있는 이 타입 커버 부분은 서피스의 발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이 CPU가 뜨거워지고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부분에 있는 쿨링팬들이 돌면서 팜레스트 부분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과 달리 서피스 프로 8은 기기 본체가 아무리 뜨거워지더라도 일단 타이핑을 하면서 손을 맞대고 있는 이 키보드와 팜레스트 부분은 그 어떤 노트북들 대비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피스 프로 8을 사용하면서 발열에 대해서 느낀 점은 어쩔 수 없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발열이 순간적으로 세게 올라올 때가 있고 그때마다 쿨링팬이 세게 돌고 본체 자체가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쿨링 시스템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서피스들이 보여줬던 아쉬웠던 모습과는 달리 최대한 선방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헤비 유저들의 니즈를 운운하면서 소비자 기만은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피스 프로 8 실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편했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서피스 리뷰들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지금 국내에 풀려있는 서피스 리뷰들 보니까 대부분 스펙적인 얘기들이 많길래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어차피 서피스 구매하시는 분들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 싹 다 본 다음에 구매하실 거잖아요. 보통 서피스는 그렇게들 사시더라고요. 리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소비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피스 프로 8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서피스 프로 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